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5년에는 그냥 AI 로봇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돈 법니다. AI 로봇 중에서 우리가 천천히 사모아도 되는 기업을 어디에 어떻게 사모아야 큰돈이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로봇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산업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를 하게 됐죠. 그것도 장이 열리지 않는 3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월 31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삼성전자한테 지분을 넘긴 거죠. 근데 원래 삼성전자가 처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 때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면 나한테만 팔아라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기존에 14.7%였는데 원래 50% 넘게까지 가질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35%까지 지분을 확대를 한 거고요. 2월 17일에 잔금을 다 넣고 나면은 그때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그럼 뭐 회사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삼성 로보틱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율 확대와 동시에 한종희 사장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 꽤나 진심이다라는 거를 이런 행동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접목해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로봇 기업들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감으로써 상승시킨 로봇 우상향이 지금 계속 상승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또 눌림목에 사야 될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지 그게 언제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로봇은 대체 우리가 언제 사야 될까? 지금 살까? 아니면 언제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 로봇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누가 인수하고 뭐 하고 오케이 알겠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로봇 기업도 비슷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382억 원의 손실을, 두산 로보틱스는 243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다 적자입니다. 사실 흑자인 로봇 기업이 많진 않아요. 로봇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합니다. 왜 누구나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사실 휴머노이드가 미래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적 부문에서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버는 데는 갑자기 확연하게 흑자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이슈와 지금처럼 뭐 인수하고 어디서 개발하고 그것과 동시에 실적이 회복되는 시기에 추세 상승이 저는 전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슈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상황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에 이제는 돈까지 벌어야 제가 봤을 때는 오를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안정적으로 좀 관심을 둬도 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과연 언제 어떻게 돈을 벌까인 부분인데 일단 테슬라가 2021년 8월에 인간형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2년에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했어요. 저게 옵티머스야? 근데 이제 2023년 3월에 옵티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를 했고, 계란을 집어 올려 조리 냄비에 놓는 등의 상당히 힘 조절을 하는 섬세한 작업을 보여줬고요. 뭐야? 역시 테슬라인가 했는데 이번 2024년 10월에 위 로봇, 그러니까 사이버캡을 공개했던 자리에서 옵티머스들이 사람들한테 음료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진짜 휴머노이드가 다가왔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옵티머스가 과연 언제 배치돼서 언제 이 옵티머스가 돈을 버냐?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2025년 말까지 옵티머스 1000대를 자동차 생산 라인 등에 배치를 하고, 괜찮으면 2026년부터는 다른 데도 판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돈을 버는 시기가 언제냐면 올해 적어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도까지 수익이 이어질 것이다. 우상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테슬라에 대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에서 2026년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구나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가 괜찮다라는 건데, 이것 말고는 뭐 다른 명분이 없습니까? 그냥 지금은 사실 테슬라 하나만 보고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리를 좀 해두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슈는 테슬라도 있지만 더 큰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저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라고 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 2021년 6월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 4년 전에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80%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다 인수한 건 아니고요. 현대차로 약 3,736억 원 30%, 현대모비스로 약 20%, 2,490억 원.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자기 돈입니다. 자기 돈을 2,490억 원 태워서 지분 20%를 채웠고요. 현대글로비스가 10%, 약 1,245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조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 80%를 1조 주고 샀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인수할 때 뭔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와의 그룹 지분 80%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풋옵션 조항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풋옵션이 뭐예요? 파는 거에 대한 조항이죠. 뭐 이런 조건이 되면 난 팔겠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럼 어떤 조항이냐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이 2025년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켜서 소프트뱅크 남은 지분 20%를 엑시트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80%를 넘긴 이유가, 야, 너네가 상장해봐. 그러면은 상장하고 나서 나는 나갈게. 그 대신에 내가 너네 상장하라고 이거 지분 넘기는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하는 조건으로 1조 주고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이 2025년 6월까지 안 되면 무슨 안 좋은 게 있나요? 그래서 상장에 나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상장이 안 된다면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녀 지분을 인수하는 식으로 계약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 주고 80%를 샀는데 나머지 이제 20% 남은 것도, 야, 너네가 만약에 상장 2025년 6월까지 못하면 야, 내 지분 다 사가. 야, 나 이거 안 할래. 넘기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장이 안 되면 현대차의 해외법인 HMG 글로벌과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회장이 2026년 6월 안에 소프트뱅크 그룹의 지분을 나눠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지분을 열심히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상장을 안 시켰을 때 또는 상장시켰을 때 뭐가 더 이득이냐? 그러니까 상장을 안 시켰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가져오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상장을 시킨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그냥 엑시트하게 냅두는 게 이득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사죄까지, 그러니까 자기 돈까지 털어서 자기 돈 2천억을 박은 미국 로봇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과연 언제 상장할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왜? 그 시기가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종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것도 상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값 올리기다란 얘기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나을까?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기업 가치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아까 80%를 얼마 주고 샀죠? 예, 1조 주고 샀죠. 1조 주고 샀는데 현재 기업 가치가 대충 보니까 10조예요. 이거 반만 까도 5조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얘네가 뭐 버티면서 적자난 게 지금 뭐 4년 동안 3천억씩 났다고 하더라도 1조 2천억이에요. 그래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인수계약 때 정한 상장 목표 시한 직전이에요. 지금 10조짜리가 상장을 언제까지? 2025년 6월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 내 거야. 하면 20%는 내 거 안 돼. 뭐 하겠습니까? 살 때 1조 들였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금 10조까지 가치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AI 로봇이 커지는 시기는 가치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일부러 올해 6월까지 상장 안 하고 지금 아까 나온 소프트뱅크 지분 20% 남은 거 사는 게 이득 아니냐. 사서 그냥 온전히 내 거로 만든 다음에 기업 가치 펌핑해서 10몇 조에다가 상장하는 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상장 아마 안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5년 6월까지 일부러 상장 안 시키고 소프트뱅크의 나머지 지분 20%까지 인수하고 상장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025년 6월이 지나서 오히려 로봇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지분 100%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왔으니까. 근데 꼭 이거를 상장시켜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받고 정확히 말하면 상속을 하든가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내야겠죠. 그 세금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 및 증여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유동성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20%까지 다 인수한 상태로 상장하는 게 이득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다? 2025년 6월 이후다. 상장 안 됐어? 야 그럼 지분 넘겨. 미안하다 하고 100% 만든 다음에 상장하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2025년 6월 이후에 한 번 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실적 전환 시점이에요. 그래서 로봇들 레인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해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가지고 왔는데 레인보 로보틱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기가 언제냐면은 2025년 이제 4년에서 5년 넘어갈 때 흑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마이너스 30억에서 50억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적게 흑자 전환하는 거는 1, 2분기까지는 사실 적자 내다가 한 3, 4분기에 겨우 흑자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에 보시면 290억으로 좀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레인보 로보틱스는 하반기에 흑자가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되는 거예요. 왜? 26년도 너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1, 2까지 적자, 3, 4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쭉 우상향이 기대가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까지 적자입니다. 올해까지 적자를 내고 내년도에 좀 크게 흑자 전환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매출액도 보시면은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 기대가 되고 실제 2025년 레인보 로보틱스도 매출액은 성장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아마 로봇의 진짜 성장기는 개인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뉴로메카도 올해까지 적자고 내년도에 매출 성장 흑자 전환.
그래서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올해 초가 아니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2026년 초에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 구간보다는 지금 뭐 다 올라갔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냐, 뭐가 좋아서 올라갔냐가 아니라 그저 뉴스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눌림목에서 좀 우리가 최저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2025년 6월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로봇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이때가 저는 이후가 아마 구조적인 성장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2025년 6월 이후에 관심 가질 로봇 기업들입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기업이고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두 개 우리는 2025년 6월 이후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로봇입니다. 두산로보틱스랑 뉴로메카 여기에 일부러 저희가 감속기는 안 넣었습니다. 그냥 로봇 위주로만 넣었어요. 삼성전자 로봇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인탑스 등이고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대장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로봇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연관돼 있는 기업이 최근에 나왔죠. 유니캐스트랑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주에 넣어놓고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건드리기보다는 2025년 6월 이후부터 2026년까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실적이 전환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승이라든가 우상향을 우리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확신을 가지거나 우리 모두가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시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로봇은 저는 2025년 6월 이후에 눌렸을 때 좀 실적 전환과 함께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기대감과 함께 같이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뭐 테슬라 옵티머스 이슈도 이어진다고 했죠. 아까 전에 테슬라 산업 관련된 자료랑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자료집을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올려놨죠. 이거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저의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3일, 2일, 30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저희가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